자,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 되게 쉬움. 어떤 입체동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우리가 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라고 하는 것처럼 fx라는 게 결국 함수 값이니까 이제 대충 말하면 이제 1D, 그쵸? 성분을 적분하면 면적이 된다 이런 거 아니야. 3D 가려면 2D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단면이 있을 거 아니겠니? 요 어떤 입체는 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야. 요 단면의 넓이를 surface니까 S 라고 한다면 그 S라는 값들, 면적들만 쭉 더해주면 부피가 된다는 뜻이라서 부피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면적을 적분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요. 뭐 논술은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니까 결국은 적분만 하면 돼. 뭐를? 면적을.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야. 16번 볼게요. 수능에서 주는 부피 문제 형태는요. 단면이 어떤 건지를 그냥 대놓고 잘 줍니다. 그래서 124페이지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곡선 Y와 X축 및 직선 x = 1과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과 수직으로 평면으로 다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내가 착착 쌓아가야 될 정사각형이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한 변의 길이 요만큼이 함수의 y값 즉 루트 x의 제곱분의 3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요게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 이것들만 존나게 더해간다라는 거니까 면적만 적분하면 끝이야. 그럼 내가 할 식은 금방 끝난 거라고. 병인아 문제 읽으면 뭐부터 뭐까지래? 1부터 2까지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뭐겠냐? x제곱분의 3x 플러스 1 이것만 적분하면 돼요. 오케이? 자, 빨리빨리 하자. 자, 그러면 이건 적분하기 위해서는 좀 찢어야 될 것 같아. x분의 3과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찢어야 적분이 좀 편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앞에 부분 김건우야 적분하자. 뭐냐 이거? 너 도끼 맞고 싶지 너도. 빨리 말해. 아 뭔데 저걸 왜 못 말하는 건데. 또 눈깔이 안 보인다 이 지랄 해라. 눈깔 안 보이면 알아서 네가 앞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불러. 시간 없어. 원래는 절대값이지만 1부터 2까지가 양수인 게 뻔해서 그냥 lnx를 썼고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은요. 이렇게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1에서부터 2까지. 자, 2 대입하면 3ln2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빼기 1 대입하니까 0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구만. 따라서 3ln2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7번도 가겠습니다. 바로 인테그랄식 세워도 될 듯. 자, fx가 대충 저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적분해야 될 곳이 뻔하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이번엔 미지수로 루트 2k분의 1부터 루트 k분의 1까지다라고 주어졌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인가 뭐 그러겠지. 4분의 루트의 3에다가 함수값이 얼마냐면 요거 이거 제곱할게요. 4 곱하기 x 곱하기 2에 2kx의 제곱 승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일단 4 지운 다음에 적분을 할 건데 요 대가리에 있는 2kx의 제곱을 미분하면 1차식인 x가 나올 테니까 일단 루트 3 밖으로 뺐다 치고요. 적분을 해봅시다. 뭐 대충 2에 2kx의 제곱으로 질러놓고 얘를 속미분하면 몇 kx가 나와?
4kx가 나올 건데 그냥 x만 있으니까 4k분의 1로 막아주셔야 원래대로 적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 2k분의 1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4k분의 루트 3은 또 어차피 상순위가 빼고 천천히 대입하자. x제곱에 루트 k분의 1 들어가니까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들어가니까 뭐냐? 2k. 그러니까 바로 2의 1승이네요.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게 문제에서요. 루트의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k는 4분의 1인 것 같아요. 자, 18번 현민이가 식 세우자. 대충 식 봐도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 어디서부터 어디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적분해야 될 식은? 2x 플러스 2. 그죠. 한 변의 길이가 함수 fx이고 그 친구에 대한 정사각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될 거고. 병윤이가 이건 적분할 수 있겠지. 얼마냐? 그렇지. ln 2의 x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0부터 k까지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k를 집어넣으면 2의 k승 플러스의 1이고 마지막 0을 대입하면 ln 2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게 ln 7이랍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냐? 2의 k승 플러스 1이 얘 넘기면 ln 14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k가 ln 13이면 될 거야. 자, 19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와 x축 y축 및 직선 x 이퀄 2분의 8로 둘러싸인 도형이고요. 또다시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 하신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얘는 일단 4분의 루트 3 밖으로 빼놓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다음에 주원아 요 안에 거 제곱하면 뭐 돼요? (1 플러스) 플러스라고요? 아니 사인 코사인. 그치. 근데 그것도 이렇게 바꿔주면 좋아요. 적분하기 편하죠. sin 2x 이거 dx야. 자, 따라서 4분의 루트 3 한 다음에 자, 거기서 끼고. 자, 혜린아, 1 플러스 사인 2x 한번 적분해볼까? 오케이, 완벽하네요. 자, 여기에다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봐요. 나는 이거 적분 안 할래, 그냥. 1 부분이야 2분의 파이 되는 거 확실하죠? 그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림으로 해결하자. 사인 2x니까 2분의 파이까지가 요거란 말이야. 병훈아, 아까 그냥 사인 x는 요 부분의 반달 모양 넓이가 얼마라고? 2. 근데 그거를 2분의 1 짜부 시켰지? 넓이 얼마라고? 1. 그쵸.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럼 8분의 루트 3 파이 더하기 4분의 루트 3이니까 2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피는 쉽다고. 자, 라스트 주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도함수의 맨 마지막 파트랑 정적분의 맨 마지막 파트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하나로 모아서 수업을 합니다. 수투에서처럼요. 자, 먼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수투랑 똑같아.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이제 수직선상에서 양옆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2D로 움직이는 점의 이동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봐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 2 정도에 하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대학교 가면 무조건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점이 좌표 평면상에서 이런 식의 운동을 할 때 이 운동을 물리 1에서도 하겠다. 너네 물리 1인가? 뭐 공통물리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물건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하잖아요. 그때 처음에 힘을 줄 때 이렇게 쪼개지 너네. 맞아. 해가지고 요 위가 F 사인 세타인가? 한 다음에 이제 그 Y값 성분을 계속 마이너스 G만큼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속도가 0 돼가지고 정점 찍을 때 찾는 거고 옆으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계속 F 코사인 세타만큼으로 쭉 갈 거 아니야. 해가지고 뭐 얼마만큼 떨어져서 내려가냐 이런 거 관찰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점의 운동도 요렇게 운동을 할 때 이 점의 X 성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Y 성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차원을 XY 차원으로 잘라서 각각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 좌표의 움직임을 F의 T, Y 좌표의 움직임을 G의 T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점의 위치를 X는 FT고 Y는 GT라는 식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다 X 성분, Y 성분 따로따로 관찰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제 미분을 하나씩 해주면 되는 거니까 X 성분 따로 미분하고 Y 성분 따로 미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라고 하는 건 X 성분은 당연히 F'의 T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은 G'의 T다. 아이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이제 성분이 2개 있다 보니까 표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순서상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속도는요, F't, G'T예요. 뭐가? 속도가 라고 쓸 거라고. 맞니? 주은아, 너네 학교는 2학년 때 기하하니? 너도 기하지? 너도 기하죠? 민재 너도 기하지? 벡터 알죠? 벡터. 결국 속도는 방향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니까 스칼라 벡터 중에 벡터다란 말까지는 들어봤지. 그리고 기하를 공부하신 분들은 벡터를 이와 같이 순서상으로 표기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야. 그렇지? 벡터 X 성분, 벡터의 Y 성분이 이렇다라는 거. 대슈. 그럼 얘네들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된다고요? 가속도도 당연히 방향성이 있는 거고 X 성분으로의 가속도, Y 성분으로의 가속도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A는 F를 2번 미분하면 돼. G를 2번 미분하면 돼. 이렇게 쓸 거야. 물론 이와 같이 대굴박에다가 화살표를 쓰는 이 벡터라는 표기법은 기하에서만 하는 거니까 미적분에서는 잘이 아니라 교육과정상 안 쓰는 내용이라 이렇게 이제 문제에 주어지진 않습니다만 뭐 기하 충분히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도 배제도 언젠가 하지 않을까? 3학년 때 필요하다면. 자, 그래서 벡터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벡터를 알고 있는 친구라면 더 잘 이해를 할 건데요. 야, 우리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 그치?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표기법상 이렇게 쓰긴 해요. 벡터, 기하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벡터 V의 크기 이렇게 할 건데 혜린아,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하더라? 벡터 A, B의 크기가 뭐예요?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F'의 T를 제곱해주고 G'의 T를 제곱해준다. 요게 속력이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뭐 요 방향으로의 속도가 F'T고 이 방향으로의 속도가 G'T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뭔가 합쳐줘야지 속력 하나로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벡터의 크기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요? 알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텐데 이거는 왠지 몰라요.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고 하잖냐.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이라고 안 하더라.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물리 안에서. 하긴 했지만 10년 동안 안 해서 몰라요.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말해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똑같아요. 피타고라스처럼 구하면 된다고. F의 T'의 T, 가속도의 성분들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빗변의 길이 구하듯이 구해주시면 된다. 뭐 이겁니다.
댐. 이게 원칙적인 뭐 개념은 똑같아.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 구할 거면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일반적인 변화율. 자, 일반적인 변화율이라는 건 대충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우리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면서 더 이상 미분할 변수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예를 들어 y는 x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수투에서는 y를 x로 이렇게 미분하면 2x다 요거까지밖에 할 줄 없었는데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네가 원하는 변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미분을 할 수가 있다고. 즉 예를 들어 내가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1은 2x 곱하기 dx dy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또는 네가 갑자기 변수 t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으면 1 곱하기 dy dt는 2x 곱하기 dx dt 이런 식으로 원하는 변수만 잘 요 부분만 이렇게 표기만 해주면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미분을 편하게 할 수가 있지. 요 음함수의 미분법의 개념을 이용하면 변화율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시를 통해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예제를 한번 봐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초당 2씩 커진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초당 플러스 2씩 되고요. 그 다음 높이 h가 1초당 플러스 1씩 되는 원뿔이 있습니다. 원래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 R0라고 할게. 원래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원래 원뿔의 높이 H0라고 할게. 그게 4대요. 근데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이 9가 될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래. 일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식으로 쓰면 V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거지. 맞냐? 속도라는 것을 dx dt로 표현하는 이유가 dx dt로 표현하는 이유가 x 값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y 값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뭐 이런 뜻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지? 얘를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드릴 거야. 첫 번째 방법은요. 수투틱하게 풀어볼게. 수투에서도 이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푸냐면 봐. 처음에 5cm였는데 1초마다 2cm씩 커진다면 반지름 R은 뭐 더하기 몇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 5 플러스 2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같은 맥락으로 h는 4부터 시작한 다음에 1초마다 1씩 커지니까 4 플러스 t죠. 그 다음 R equal 9라는 건 결국 그럼 몇 초라는 거야? 2초 후다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V는 부피 공식이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H였나 그죠? 원뿔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 파이에다가 R제곱이니까 2t 플러스 5를 제곱하고 곱하기 t 플러스의 4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미분한 다음에 t에다가 2 대입하면 당연히 이럴 때 dv dt가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해봅시다. 자, dv dt 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일단 미분해야 되겠죠. 3분의 파이 한 다음에 여기는 곱의 미분법으로 때릴게. 야, 요거 미분 좀 해봐라. 현민아. 4에 2t 플러스 어우, 야, 이 새끼는 속미분까지 바로 해버렸어. 좋아요. 속미분까지 신경 쓰니까 4가 됐고 뒤에 건 가만히야. 그럼 다 됐다. 앞에 거 가만히 계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t 이퀄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몇 초일 때라고? 2초일 때냐? 자,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러면 3분의 파이 하신 다음에 여기 2가 들어가면 9, 6, 4, 9, 6 4 곱하기 9 곱하기 6 216 99, 8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97파이 약분이 되네요. 99파이 즉, 이 순간 넓이는 99파이만큼 확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게 전통적으로 수투에서 풀었던 방법이야.
변수를 모두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t로만 미분하는 거. 그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알았으니까 요런 음함수의 미분법 풀이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1초당 2씩 커진다라는 것을 미분 표시로 해보면 반지름 r의 시간 t에 대한 변화율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 1초당 높이가 1 커진다라는 것은 높이 h의 시간당 변화율이 1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봐봐. v는 3분의 파이 곱하기 r제곱 h다라는 식을요 그냥 바로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그럼 음함수의 미분법을 잘 이용해야 돼. 자, dv dt는 3분의 파이에다가 자, 나 t로 미분하고 있다.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표기해봐.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앞에 거 미분 er 한 다음에 속미분 같은 느낌으로 dr dt 써주시고 그 다음에 h는 가만히. 맞아? 그 다음에 r의 제곱은 가만히 있고 h 미분하면 1이고 속미분 느낌으로 dh dt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dv dt에다가 당연히 시간이 얼마일 때냐면 2초일 때야. 근데 이제 오른쪽 변수들을 보면 dr dt는 이거를 써먹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dh dt는 상수인 거잖아, 그치?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1인 거니까 얘는 여기 상수를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2초일 때를 생각해보면 R은 얼마야? 문제에서 9라고 줬단 말이지. R이 9예요. 그 다음 H는 얼마냐는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보자. 처음에 4였는데 2초 지났대. H가 얼마요? 6인 상황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를 동시에 싹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3분의 파이에다가 ER 18 곱하기 dr dt가 2래요. 곱하기 h는 6이래요. 플러스 r은 9래요. 99에 81에다가 dh dt는 1이래요. 하고 집어넣어도 3분의 파이에다가 12 곱하기 18이 216이고요. 81 더하면 297이다.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변수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식을 싹 다 t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없이 이런 변화율에 대한 관계식만 잘 갖고 있다면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그냥 바로 미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뭐라 그럴까? 도구가 많아진 거지. 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속도가 속도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신 채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equal ft가 이거일 때 t equal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십시오. 이거는 수직선이야, 그지? 그러니까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차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식 미분, 더블 미분 하면 돼요. 자, 일단 미분합시다. f의 t가 2의 t승 sin t예요. 자, 그럼 vt는 이라고 쓸까요? 한번 미분했으니까 걔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시고 오니까 sin 더하기 코사인이고요. 여기에다가 t 이퀄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겜셋이죠. t 이퀄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의 2분의 파이승입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제 가속도가 될 거야. 그럼 얘도 또 가만히 쓴 거랑 미분한 거 쓰면 돼. 2배의 코사인이야. 됐죠? 암산으로도 될 것 같아. 자, 여기에다가 t 이퀄 2분의 파이 90도를 집어넣어보면 코사인 때문에 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1차원적인 내용도 간단하게 복습해봤고 피적 미분함수만 달라진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이제 평면이야, 평면. 아니네. 이것도 아직 수직선이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위치가 각각 해놓고 이제 F라는 친구는 sin ET 마이너스 코사인 ET. 그 다음에 G라는 친구는 T 마이너스의 코사인 ET. 자, 두 점 PQ의 속도가 처음으로 같아지는 시각에서의 P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 자, 각각 미분하여 속도 구해놓으면 게임 끝나겠죠. VP라고 쓸게. P의 속도니까. 밑에는 VQ라고 쓰지 뭐. 자, 규민아.
VP 구해봐. 좋아요. 자, 주원이가 밑에 거 미분하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사인 오케이. 1 플러스 2 사인 2t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건 당연히 이거랑 같아질 때인 거니까 따라서 코사인의 2t가 2분의 1이 될 거고 맨 처음은 당연히 코사인 60도겠지. 그러니까 t가 30도일 때야. 6분의 파이겠죠. 자, 그때의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다. ap라고 쓸게요. 자, 건우야 미분해보자. 완벽합니다. 4 코사인의 2t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30도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서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코사인 60도니 2분의 1이니까 플러스의 2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군요. 가속도가 음수니까 뭐 속도는 줄어들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되겠지. 자, 3번부터는 평면입니다. X성분, Y성분을 잘 신경 쓰면서 근데 되게 쉬워, 개념 자체는. 자, X랑 Y가 주어졌으나 속력이 루트 2의 파이승일 때 가속도를 구해봐라. 자, X는 2의 t승 곱하기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Y는 2의 t승 곱하기 사인입니다. 자, 각 성분을 한 번씩 미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속도. 자, X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t승은 똑같이 있을 거니까 코사인 빼기 사인이겠지. 자, Y의 t승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가만이랑 한 번 미분이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겠지. 자, 속도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x, y 따로 불러주는 거였고 속력은 크기니까 어떻게 구한다고? 피타고라스 이런 느낌으로 구한다고요. 자, 그래서 속력이니까 v의 절대값 이렇게 씁시다. 자, 그거는 루트 하신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할 거예요. 그러면 2의 2t승도 묶어놓고 그 다음 이제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한다요 플러스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한다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 다음 줄이면 금방 암산돼요.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도 1이고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2 코사인 코사인 지워지겠지. 2만 나와. 루트 밖으로 빼자. 루트 2 곱하기 2의 t승이야. 아하, 그게 루트 2 곱하기 2의 파이승이라고 준 걸 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C각은 일단 파이초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때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나왔으니까요. 여기 있는 벨로시티를 한 번만 더 미분하여 엑셀러레이션인가 뭐 그거 구하러 갑시다. 자, 미분해볼게. 얘를 미분할 거니까 또다시 2의 t승은 똑같이 있을 거고 일단 원본 그대로 써. 코사인 빼기 사인 쓰고 얘를 미분한 거 써야지. 마이너스 사인 빼기 코사인이네요. 즉 정리하면 2의 t승 곱하기 마이너스 2 사인이네요. 밑에 것도 미분해볼게. 2의 t승에다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원본 그대로 쓰고 이제 이 새끼 미분한 거 한번 써야 되니까 플러스 뭐냐 코사인 빼기 사인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2의 t승에다가 뭐냐 2 코사인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요.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서쌍으로 그대로 뭐라고 하는 게 정답일 거야. 당연히 t equal 파이 아까 구해놨던 시각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게요. t equal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사인은 제로네요.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2배의 2의 파이승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군요. 요것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되게 애매해진 단원이야. 원래 요 단원이 한 2, 3년 동안 그땐 기하 벡터란 이름이었는데 기하와 벡터 과목에 있었어. 요 파트가 되게 혼돈스러운 때가 있었지. 그러다가 또 그 다음 교육과정은 다시 미적분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벡터라는 표현을 못 써. 그래서 어설프게 순서쌍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벡터예요, 벡터.
대학 가면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 너네가 지금 배우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섞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너네 3학년 때 혹시 이공계 가시는 분 행여나 여행지리로 도망가지 마세요. 기하 선택 꼭 하십시오. 그럼 뭐 2학년 때 기하 배운 친구들은 뭐 어차피 미적분 하려고 이거 배우시는 걸 테니까 뭐 어차피 둘 다 알게 되시니까 상관없겠지만, 공대 가는데 벡터가 뭔지도 몰라. 그럼 진짜 개쪽팔린 겁니다. 어? 뭐라고? 어? 확통해도 되죠. 그 대신 확통하면 이공대 그 공과대가 못 가잖아. 문과로 트시면 되지, 그럴 건. 자, 시각 t = 1에서의 속력을 구해라. 똑같아. 이제 속력 구할 건데 이제 미분할 함수들만 조금씩 다르게 준비해봤어요. 방금은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이번에 로그함수랑 다항함수 이렇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자, 빨리 미분하자. x'은 3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y의 프라임은 4 곱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 자, 속력이니까 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돼. 대입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해도 돼요. 당연하지 뭐, 그치? 피타고라스 한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 거 피타고라스랑 똑같아. 빨리 1 대입하자. 그럼 x'은 4네요. 그 다음에 y'은 4 빼기 1이니까 3이네. 그러면 결국 속도라는 거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v라는 벡터가 4,3이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라고 오해해요. 주 너네 학교는 기하를 진도를 어떻게 나갔어? 2학기 중간고사의 공간 도형하고 끝나요? 1학기 때 어디까지 나갔어? 벡터까지, 위치 벡터까지. 내적. 그럼 1년 동안 천천히 나가는구나. 한영은? 그냥 벡터 중간까지, 2단원 중간까지만 했어? 그럼 개학하고 이제 내적하고 공간 도형하겠구나. 응? 왜 내적을 안 했다며? 내적까지 했다고. 그럼 너네는 중간고사 때 끝나고 기말 때 누적 이런 느낌이겠네? 우리도 통계하고 기말에 누적해야지, 그죠? 확통. 너네 중엔 제대로 안 할 사람이 많겠다, 그죠?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중엔? 자, 5번입니다. 야, 병인아, 확통도 버리면 너는 기하도 몰라, 미적분도 못해, 확통도 버려. 뭘 할 줄 아는 거야? 기하 나쁘지 않아, 진짜로. 미적분 하다가 너무 양 많고 어렵다 싶으면 기하로 돌려도 돼요. 기하는 공부할 양이 지금 이거에 한 3분의 2밖에 안 되긴 해. 보통은 대학 때 할미 미적 전부 다예요? 나? 이거? 요거? 당연하죠. 책 2권 정도, 이 두께 책 2권. 근데 기하면 이 정도 한 1.2배 정도면 끝나긴 하니까. 쉬워. 기하는 공부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경중을 잘 재야 돼. 미적분을 하면서 물론 수투랑 비슷한 구석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넓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로 공부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는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기하는 양이 적은 대신 뭐 도형이 낯설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라 어렵다고 느끼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돼요. 막 그 표준 점수, 유불리 그런 거 따질 짬이 아니야, 너네는. 100점을 맞아야 표준 점수 차이가 나는 건데, 심지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기하 100점이 미적분 100점보다 표준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해야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건 전혀 없는 거니까 너네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 선택하시면 돼. 당연히 이공계 가려면 확통은 안 되겠지만 그 둘 중에는 원하는 걸 잘 선택하면 돼요. 근데 원하는 걸 하려면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하를 좀, 특히 안 해본 새끼들 중에 내가 미적분 너무 하다가 너무 어렵다, 또는 반신반의하다 싶으면 뭐 EBS 인강이든 뭐 아무 하나 들어는 보고 재밌는데 하면 글로 틀면 되니까. 안 들어보고 고3 때 바꾸는 건 당연히 이제 늦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딱 하나 말해주는 건 기하라고 해서 절대로 불리한 건 아니고요.
기하가 도형이니까 너무 어려울 거야도 아니야. 왜냐? 미적분에도 도형 진짜 어려워요.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런 거 도형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도형이 싫어서 미적분으로 와도 미적분의 도형 때문에 싫을 거예요. 도형은 어차피 만나는 거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나였으면 난 기하했다. 나는 고3 때는 미적분보다 기백을 좀 더 좋아했거든, 느낌상. 되게 뭐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게 난 있는 줄 알았어. 사실 잘 없었는데. 있는 줄 알고 살았어. 근데 한동안 나도 기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걸 참 까먹은 것 같아. 예전에 정사면체 같은 거 그냥 쭉쭉 잘 그렸는데 지금 정사면체 그려질래나? 정팔면체가 진짜 어렵거든. 벌써 틀린 것 같아. 벌써 안 되는 것 같아. 벌써 정이 아닌 것 같아. 뭐 구야 뭐 쉽겠지. 구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직선이 평면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그런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 단면을 바닥에다가 정사형을 시키면 이런 타원 모양이 되겠지. 요 넓이가 S라고 하면 여기 넓이는 S 코사인 세타고 막 이러겠지. 기하도 재밌어. 너무 안타까워.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2학년 때 기하를 안 가르치는 학교는 절대로 기하를 선택 안 하게 될 것 같은 게 너무 당연한데 안타까워. 기하는 진짜 좀 재밌는데 뭔가 버림받은 과목 같아서 슬퍼요. 언젠가 또 교육이 또 바뀌겠지 뭐. 자, 5번입니다. 자, 표현력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미분해야지. 자, x 프라임은요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 2가 아니지. 2는 약분이 되겠지. 마이너스 사인 2t. 자, 그 다음에 y의 프라임은 그냥 바로 코사인 t. 그러면 얘를 속력이니까 루트 하나면 제곱 해야 돼. 사인 제곱에 2t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t. 엄마야, 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은디. 바뀌나? 사인 2t를 바꿔봤자 이게 4배의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뭐 이런 느낌이니까 얘를 묶어봤자 뭐 깔끔하게 1이 되고 그러진 않겠다, 그지? 그럼 어차피 최대값을 따지려면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미분해야 되겠지. 이거 전체를 미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디만 미분할 거야?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하겠지. 자, 그럼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해서 극대 내지는 최대가 되면 따집시다. 자, 병윤아 미분해보자. 2의 2 사인 t 2의 사인 t 곱하기 2 코사인 t. 오케이. 그렇죠. 대가리 내려오고 차수 빼기 1 한 다음에 사인 2t를 속미분하니까 2 코사인 2t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미분하면 일단 2가 내려오고 코사인 1승이 될 건데 코사인 속미분하면 마이너스의 사인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는데 꽤나 고통이겠는데 일단 4에다가 사인 2t 같은 경우는 얘를 2배의 사인 t 코사인 t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사인 2t는 잠깐 냅둘까? 일단 한번 냅둬보자. 코사인 2t 마이너스 2배의 그러면 이러면 되겠다. 얘를 바꾸자. 얘를 오히려 뭐로 바꿀래? 그치? 얘를 오히려 사인 2t로 보는 게 편하겠다. 다 풀기보다. 자, 그러면 앞에 사인 2t로 이렇게 묶일 것이니까 괄호치면 4배의 코사인 2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코사인 2t가 4분의 1이 되는 곳
또 이제 0이고 사인 2t가 0 되는 곳 또 0이야. 그쵸? 그러면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그 극대극소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나와요. 사인 2t가 0인 곳 어디야? 0하고 2분의 파이하고 파인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t가 4분의 1인 부분은 어떨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야 될 것 같아. x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거든?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한 바퀴가 딱 그려질 거야. 왜냐면 주기가 절반 됐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4분의 1이 된다 하니까 이제 두 군데가 있긴 하네요. 가운데가 2분의 파이일 거고. 한눈에 어디가 야 그건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네요. 그럼 천천히 증감표를 그려서 확인합시다. 자, 여기를 x의 1이라고, t의 1, t로 할까? t의 1이라고 할게. 알파라고 할게, 그냥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증감표를 그려서 증가와 감소를 따져볼게요. 증감표 오랜만에 그리네. 그래도 확실히 다항함수보다 초월함수가 증가감소 따지기가 쉽지 않아서 증감표를 더 자주 그리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할 때 0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2분의 파이가 있고 맨 끝에 정의역의 끝인 파이가 있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파랑 베타는 그들의 가운데쯤에 있거든. 그러니까 알파 여기쯤에 있고 베타가 여기쯤에 있고 그때마다 이제 F'이라고 쓸게요. 도함수의 부호는 일단 다 여기선 빵인디 뿔마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쉽지 않아요. 잘 봐요. 자, 먼저 0에서부터 알파 사이 봅시다. 사인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2분의 8보단 작으니까 양수지. 사인은 양수야. 그 다음 이 부분을 볼 텐데 코사인 2t가 4분의 1보다 커 작아? 커요. 그럼 얘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현재 여기는 플러스네요. 그치? 사실 그 다음부터는 뿔마가 반복되겠죠. 왜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2t나 부호가 무조건 바뀌지 접하기만 하고 안 바뀌고 그런 변곡점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든. 그럼 대충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지금 최대 후보가 두 마리나 있는 거죠. 어디야? 알파랑 베타일 때네요.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자,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를 구해봐야지. 알파를 집어넣어 볼게. 요게 이게 속력이었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t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사인의 2알파에다가 4배의 코사인 2알파 마이너스의 1 계산할 건데 어라? 여기서 최대가 나오면 안 되는데 코사인 2알파가 4분의 1인디? 그럼 얘 0인디? 얘도 0인디? 최대값 0 아닌데 답? 나 또 잘못했나봐 또 미분부터 좀 확인해보자. x 미분한 거 저거 맞아요? 마이너스 사인 2t? 맞고 y 미분한 거 맞아요? 맞아. 제곱한 거 사인 제곱 2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아이 미친놈이죠. 내가 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니? 그쵸, 이거는 얘를 미분한 거였는데 그치, 이거 미분한 거였죠.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원래 원본에다가 대입해야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내야지. 자, 알파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러면 사인 제곱의 2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알파를 구할 건디 어떤 친구냐면 알파라는 친구는요 코사인 2알파가 4분의 1인 친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사인 제곱의 2알파는 얼마야? 4분의 루트 15. 어차피 제곱이라서 그럼 제곱이면 이게 아니겠네. 16분의 15겠구만. 16분의 15. 그쵸? 자, 그 다음 코사인 제곱의 알파는 얼마냐?
아이씨, 이것도 특수각이 아니라 다 귀찮은 거예요. 자, 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뭐였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의 1이죠. 그럼 넘기면 4분의 5니까 따라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얼마야? 8분의 5지.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 다행히 나와. 루트 씌울 필요가 다행히 없었네요. 이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통분을 통해 16분의 호호호호호 25다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루트를 씌워줘야 되니까요. 왜냐면 내가 대입한 걸 루트 씌우기 전이야. 자, 따라서 16분의 25에 루트 씌우면 4분의 5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냐? 자, 그럼 이제 베타도 집어넣어야 되지. 안 집어넣을 거야. 왜 얘가 답일 것 같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요 함수를 생각을 해봐. 항상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함수는 이 새끼가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t 자리 대신에 파이 빼기 t 넣어봐. sin 2파이 빼기 2t sin 마이너스 2t죠. 근데 제곱하죠. 그럼 sin 2t 제곱 똑같지.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빼기 t는 마이너스 코사인 t지. 근데 제곱하지. 원래랑 뭐 해요? 같지. t 대신에 파이 빼기 t를 집어넣어도 똑같대. 즉 f의 t가 f의 파이 빼기 t가 만족된대. 이거 무슨 말이야? t 이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란 뜻이지. 근데 알파랑 베타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값이죠. 그러니까 알파 집어넣나 베타 집어넣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완벽한 M자를 그리는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베타를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성아 나갈래 그냥? 집중 안 할 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답은 4분의 5에다가 100배를 할 거니까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일 때 P의 가속도는 t 이퀄 a파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분을 하러 가야 되겠지. 두 번 미분해야 됩니다. 자, 코사인 t 플러스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사인 t. 자, 그 다음에 y는 사인 t 마이너스 괄호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코사인의 t다 이렇게 나왔다. 자, 차분하게 미분하겠습니다. x 프라임 더하기 x 프라임은 마이너스의 사인 더하기, 이건 곱의 미분으로 앞에 거 미분하면 사인,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냅둔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이렇게 나오고. 일단 다행히 여기 지워지니까 좀 다행히 간단해지네요. 자, y의 프라임도 빨리 미분합시다. 그럼 코사인 t 빼기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이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니까요.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될 거야. 여기가 지워지겠네요. 자, 가속도의 크기까지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자, x의 더블 프라임은,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t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사인 t가 되니까요. 이렇게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그 다음 y도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1차씩 미분하게 되면 그냥 사인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씩 냅둔 다음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깔끔해지는 부분 몇 개 보이니까 빨리빨리 하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1이죠. 일단 1 보이고. 그
그 다음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하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1이 될 거니까 결국 t-2분의 파이의 완전 제곱 부분만 있겠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부분. 자, 그래서 t-2분의 파이의 완전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완전 제곱되면 마이너스 2뿅뿅.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2뿅뿅이는 다행히 마이너스 2 1차 사인 코사인. 여기는 플러스 2 1차 사인 코사인이니까 사라지네요, 뒤에는. 다행히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가 간단하게 나오네요. t가 얼마일 때냐면 2분의 파이일 때 가속도의 크기 a는 1이다. 생각보다는 쉬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군요. 내가 또 예제에 욕심을 부렸구만. 생각보다 문제가 많군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ln 코사인 x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x좌표가 t일 때 시각 t에서의 속력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 자, x좌표가 t니까요. y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대입하면 마이너스 ln 코사인 t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 자, 그리고 속력을 구할 거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자, dx dt 내지는 x 프라임이라고 써도 돼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dy dt y 프라임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만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게? 뭐라고? 그렇지. 탄젠트 t죠. 왜냐면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사인인데 마이너스 만나서 코사인분의 그냥 사인이 될 거니까. 그럼 이건 쉬워요. 자, 바로 속도의 크기. 속력은 루트 피타고라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입니다. 자, 병윤아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뭐지? 머릿속으로 빨리 육각형 그려. 나도 못 외워. 육각형 그리면 돼. 그렇지. 시퀀트 제곱. 근데 루트에 있으니까요. 시퀀트 t죠. 양수인 건 0에서 2분의 파이라는 것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 봐요. 좌표 평면 위에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에서 출발하여 A, B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1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대. 그때 PQ는 루트 5를 만족시키면서 X축으로 움직입니다. POA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Q의 X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식을 세워야 돼요. 내가 식을. 자, 요거 수 1에서 했던 건데 잘 봐. 이 점이 요 호를 따라서 1초당 t만큼을 간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우리 부채꼴의 그 호의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 L은 R 세타였던 거 기억나? 근데 R은 1이니까 L은 세타지. 즉 점이 호를 따라서 tcm만큼 갔을 때 이 각도가 바로 t라디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면 다를 거야. R 세타 때문에. 근데 지금 반지름이 1이어서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1대1로 대응하는 거지. 자, 그러면 바로 이 점의 좌표를 한번 표현해보자. 요 점의 좌표 뭐 콤마 뭐임? 삼각함수의 데피니션이죠. 코사인 t, 사인 t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q야. 됐냐?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q라는 녀석의 x좌표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하니까 일단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여기서부터 그냥 이만큼 온 거야. 요만큼의 길이 얼만데? 코사인 t. 이만큼의 길이는 어쩔 수 없이 삐딱삐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O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t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 여기의 길이가 사인, 빗변의 길이가 루트로 일정한 막대기. 그러니까 q는 하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내가 찾고 싶은 거는 POA가 4분의 파이. POA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각이야.
t가 4분의 파이일 때의 변화율이 궁금하구나. 미분하면 됩니다. 자, dq dt는 자, 찬영 미분해볼까? 좋아. 요거는 기억해두자. 루트 x란 친구는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돼 있으면 2루트 f분의 f 프라임 하시면 돼서 2루트 똑같이 일단 씁니다. 5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속미분할 거니까요.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t,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주원아 여기에다가 이제 t 이퀄 뭘 대입하면 된다고? 4분의 파이를 대입한다. 자, 빠르게 계산할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2 플러스 일단 투 지워놓고 분모부터 보자. 2분의 루트 제곱은 2분의 1이니까 5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9 루트 안에 2분의 9.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써주신 다음에 사인 2분의 루트니까 그거 두 개 똑같은 거 있으면 2분의 1.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의 2에다가 마이너스 또 하시고 루트 2분의 3 분해니까 6분의 루트 2 통분하면 6분의 마이너스 4루트의 2 제곱해 3분의 2루트이니까 제곱하면 9분의 8 9 곱해 8 뭐 이런 느낌이죠. 자, 9번 봐보자. 내가 또 식을 세워야 돼요. 자, 길이가 루트 19인 막대의 양끝점을 PQ라고 할 때 시각 T에서의 양끝점 PQ의 위치가 이거 콤마 이거라면 F' 3분의 파이의 값을 구해라. 일단 막대기가 루트 19다라는 걸 식으로 세워볼게. 그러면 F-2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2 사인의 제곱 이게 삐따삐따로 19다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전개를 해보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ft 곱하기 코사인 t는으로 바꾸면 바로 되겠다. 뒤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면 얼마야? 그냥 4지. 그럼 넘겨서 그냥 15라고 쓰자. 그 다음에 나보고 찾으라는 게 뭐냐면 f'의 3분의 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을 바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하면 자, 잘 해야 돼. 2배의 ft에다가 속미분 f'의 t가 일단 나올 거고 마이너스 뒤에 부분은 2 곱하기 f't 곱하기 코사인 t에다가 코사인을 미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라서 플러스 2배의 f의 t에다가 사인 t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것이 제로요. 자,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하고 싶어? 뭐 대입하고 싶어? 3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싶어. 그럼 찾아보면 f' 3분의 파이는 내가 원하는 거고 코사인 3분의 파이나 사인 3분의 파이는 내가 해결이 가능하거든.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게가 ft야. f 3분의 파이가 얼마냐가 해결이 안 된 거지. 그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더니 원래식이 있어요. 원래식에다가 t는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봐. 지금 하고 있는 이게요. 미적분 준킬러 유형이에요. 실제로 이 유형은 30번도 나오고 그랬어. 자, 구해보면 f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집어넣으면 1이겠죠. 플러스 사인 60도가 얼마냐? 2분의 루트 3. 2배 하면 루트 3. 제곱하면 3. 이것은 19요. 따라서 f의 3분의 파이는 16 제곱해서 16 되려면 4 또는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마이너스의 3 또는 5야. 근데 fx의 값은 항상 양수리요. 5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이거 다 음함수의 미분법 그런 느낌인겨. 자, t가 3분의 파이이면서 동시에 f의 3분의 파이 자리에다가는 내가 5를 대입할 거야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60도가 들어갈 거니까
2배의 아니지 코사인이 2분의 1이죠. 그냥 F'이겠구만. 플러스 10 하신 다음에 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것 같아. 그게 0이다. 아이고 여기 하나 잘못했다. 얘 완전 제곱할 때 마이너스 4FC죠. 마이너스 4FC. 여기. 그것 때문에 여기 가운데도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의 2F'일 거예요. 자, 따라서 8배의 F'이 마이너스 5루트 3이다. 아닌데. 나 또 어디서 이거 잘못했냐, 이거, 씨. 아, 이거 여기도 같이 바뀌어야지, 여기도. 여기도 4가 돼야죠. 그러면 여기가 20 이렇게 되겠다. 그럼 8F'이 마이너스의 10루트 3이 될 거다. 따라서 F'은 2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속도와 거리는 조금만 풀어야겠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지면에서 회전 중심축까지의 높이가 10m이고 길이가 2m인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요런 게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쪽에 어려운 문제니까 잘 봐요. 이게 준킬러 유형이에요. 자, 지면에서 날개 끝까지의 높이가 9m가 될 때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율이 4파이고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자, 날개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을 그려봤고요. 그때 이 친구의 높이가 9m래. 근데 요 풍차의 기둥은 10m만큼 높이가 떨어져 있대요. 됐음?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문제에 지금 나온 요소들이 이 날개가 한 바퀴 도는 시간, 근데 날개가 한 바퀴 돈다는 건 잘 생각해봐. 요 기둥이랑 요 날개의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뒀을 때 저 세타가 얼마 변할 동안 2파이가 되는 동안 0도에서 2파이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가 일단 내가 원하는 원하는 상황이에요. 자, 요만큼의 길이는 2cm고. 근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요게 9m인 상황일 때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h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게 얼마냐면 4파이래요. 그럼 일단 시간을 t나 뭔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쵸? 그럼 봐봐. 이게 9m가 아니라고 치고 일반적으로 세타라고 쳤을 때 요 높이 h는 어떻게씩 세울 수 있을까? 10 여기가 얼마니까? 2 코사인 세타니까 h라는 친구는 10 2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h라는 것이 9일 때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타가 몇 도일 때게? 오케이, 3분의 파이일 때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그 순간에 dh, dt가 4파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dh, dt 해도 이렇게 표기해야지. h가 9이거나 세타가 3분의 파이. 왜냐면 어느 쪽 변수가 필요할지 몰라서 이것이 지금 4파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진 상태야.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그 변화율 문제입니다. 병인이 딴짓하네. 나가 그냥. 아저씨요. 그러지 않나? 좀 챙겨놓을 거야.
아니요. 얘네 반은 수투에서 다 받았을걸요. 미적분만 따로 듣는 애만 따로 챙겨줄게요. 자, t로 미분하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뭐야? dh dt가 뭐니? 2 sin 세타 d 세타 dt라고요.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지. 맞아? 이해돼요? 모두 다 t에 관한 함수로 보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일단 한 다음에 속미분 d 세타 dt를 쓴다고. 자, 요 상황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요 상황. 세타가 3분의 파이. 세타가 3분의 파이인 게 중요했네요. h가 9인 것보다. 얘를 대입해 본다고. 그럼 좌변이 뭐가 되는 거야? dh dt라는 도함수에다가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들어갔다요. 4파이. 자, 그게 2배의 2분의 루트의 3. 그 다음에 여기가 d 세타 dt 단 세타는 3분의 파이다가 될 거예요. 야, 병훈아, 요거 한글로 읽어봐. 뭐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야? 뭐에 대한 변화율이야? 혹시 뭐뭐에 대한이 분자인지 분모인지 모르는 그런 초딩틱한 실수라는 건 아니겠죠?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야, 뭐뭐에 대한이 분자야, 분모야? 분모예요. 읽어봐요. t에 대한 의 변화율 단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시간당 세타가 얼마나 변하냐에 대한 지표인 거지. 자,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쓱쓱 지워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4파이가 돼요. 그게 d 세타 dt 단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인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라는 건 세타의 시간당 변화량이 달라진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일 때의 변화율이 결국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바퀴는 시간당 루트 3분의 4파이만큼 각도가 변화돼 가면서 돌고 있다 이거지. 그럼 따라서 몇 분 지나야 2파이가 채워져요? 1초당 이만큼의 각도로 돌아요. 1초당 이만큼 돌아. 근데 2파이 채워지려면 몇 분 지나야 돼? 2분의 루트 3, 뭐 초인지 뭐 분인지 몰라. 이게 지나야 된다 이거지. 됐나?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요? 한 바퀴를, 2m짜리가 한 바퀴를 도는데 0.7초밖에 안 걸린다고? 뭐 이 정도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자, 요런 느낌. 응? 자, 속도와 거리. 여기는 연습 문제를 조금 솎아가지고 한 서너 개만 풀어야겠다요. 좋은 게 아닌데. 좀 이따 밥 먹고 와서 마저 풀고 그러지 뭐. 워크북에 추가하지 뭐. 근데 개념은 또 진짜 쉬움. 수투에서 뭘 적분하면 이동거리였지? 죽여버린다. 속력. 속도를 적분하면 상쇄돼 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값이 속력이었잖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여긴 더더욱 자명한 게 여기서 속도가 뭘로 나타나? 좌표 평면에서는 순서쌍으로 표현됐잖아. 순서쌍으로 표현된 걸 적분할 수가 있어? 없겠네 생각하면 결국 속력을 적분해야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동 거리는 속력을 적분할 거예요. A부터 B까지. 자, 속력이 뭐냐? F'의 T의 제곱. X좌표죠. 그 다음에 Y 성분 제곱. DT. 끝이에요. 오케이. 이게 이동거리야. 됐음? 그러면 봐봐. 이동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냐면 봐라잉. 어떤 점이 뭐 A초부터 B초까지 뭐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 A가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게 이 곡선의 길이이기도 한 거 아닌가? 그치? 자,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 또한 뭐가 될 거냐면 A부터 B까지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동거리랑 곡선의 길이랑 똑같을 거니까. 자, 근데 지금처럼 표현한 건 점이 또는 점의 운동 또는 곡선이 매개 변수로 즉 x, y라고 하는 것이 f의 t, g의 t다 라고 주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면 곡선의 길이가 되겠지. 맞냐? 근데 이게 만약에 매개 변수 함수로 표현되지 않고 양함수 y equal fx 라고 표현이 되면 그러면 그땐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y equal fx다 라는 양함수는요. 매개 변수로 x가 t고 y가 ft다 뭐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매개 변수 함수로 볼 수 있거든. 그치? x를 t로 보고 y를 ft로 보면 t가 x니까 y는 fx 맞지 않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f't 즉 x를 한번 미분하면 뭐임? 1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g 즉 y 성분을 한번 미분하면 f' 아닌가? 해서 함수가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되면 이거고 양함수로 표현되면 1 플러스 f'x의 제곱 dx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두 개를 전혀 다른 식으로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됨. 결국은 인테그랄 곡선의 길이든 이동거리든 지금 할 공식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음. 여기서 매개변수 t가 세모가 t면 dx dt 이 노란색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세모자를 x로 쓰잖아? 그럼 dx dx가 1이겠지 뭐. 1의 제곱 더하기 dy dx가 f'x겠지 뭐. 그리고 dx가 되는 거니까 이 공식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공식이 뭐 여러 개, 세 개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이동거리든 곡선의 길이든 다 똑같아. 적용만 해보면 돼요. 결국 이것도 뭐냐? 저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됨. 좌표 평면으로 가보자. 12번 봐요. 12번. 직선에서 하는 거는 수투랑 똑같으니까 안 할게. 자, 12번 봅시다. 자, x라는 친구가 지금 t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2t의 제곱 플러스의 3. y라는 친구는 3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1. 0에서부터 1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냥 바로 인테그랄식 세워.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루트 속도의 크기, 속력만 쓰면 돼. 야, 뭐의 제곱이냐? 4t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냐? 3t 제곱의 제곱이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맞냐?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한 다음에 9t 4제곱 플러스 16의 t의 제곱이겠네. 그러면 밖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냥 t 혼자 나가야 되겠네. t 혼자 나가면 9t 제곱 플러스의 16이야. 자, 이거 적분 어떻게 할까? 적분 어떡하냐 이거? 치환 누구를? 그렇지, 안에 있는 거 9t의 제곱 더하기의 16이라는 거를 다른 문자 s로 치환하겠습니다. 어차피 적분하는 것 뿐이라서 x 써도 돼요. 근데 뭐 난 일부러 딴 걸 해봤어. 자, 그러면 결국은
18t 곱하기 dt가 ds가 돼야 된다. 이거만 신경 쓰고 적분 구간은 대충 눈으로 되잖냐, 그죠? t가 0이면 s는 16이고 t가 1이면 s는 25고요.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가 루트의 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dt가 18분의 1 ds가 되네요. 자 그러면 18분의 1 그대로 냅둔다 치고 루트 s 적분해야지. 2분의 1승을 뒤집으니까 3분의 2 앞으로 나오고 s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나오고 걷다가 16부터 25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앞에 부분은 일단 약분해야 되게 27분의 1을 약분하고 뒤에는 암산하자. 야 25의 2분의 3승이 얼마야? 125 빼기 얼마야? 64. 좋아. 27분의 61이겠네. 이게 점이 움직인 거리이자 바꿔 말하면 요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길이에요. 그치? 곡선의 길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자 13번 똑같아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제 피적분 함수를 지수함수로만 바꿔서 다른 예를 하나 제공한 것 뿐이니까 풀이 방법은 똑같고요. 14번도 마찬가지로 피적분 함수만 지수 사인으로 바뀐 걸 연습 문제니까 좀 이따 풀어보면 되겠지. 자 15번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로 갖는 함수 ft에 대하여 좌표 표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y고 그게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일단 위치가 식으로 써보면 ft, elnt래요. 자 그 다음 점피가 1에서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a-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식을 한번 세워볼게. 속도라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될 건지는 그냥 바로 가자. 속력으로 갈게요. 아니 바로 식으로 갈게. 야 인테그랄 1초부터 a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에 속력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미분한 거의 제곱이니까 뭐냐? f't의 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4. 맞아. 미분한 거의 제곱이니까 t분의 1을 제곱했거든. 그거 dt가 어떻게 나왔냐면 a-의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은요 뭐에 관한 함수예요? a죠. 적분하면 t는 사라지니까 저 친구는 너미 변수예요. a에 대한 함수다 보니까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실제로 얘를 적분할 수는 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변 뭐 할 거야? 미분. 미분하면 뭐가 될 거야 병윤아 이거? 그렇지. a가 변수예요. 그대로 쏙쏙쏙 들어가 주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우변 또한 미분을 하시면 1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따라서 양변 제곱하여 f'의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4는 1 더하기 a의 제곱분의 2 플러스 a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고 넘겨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요. 1-a제곱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인 것 같아요. 따라서 f'a는 두 가지가 있겠죠. 1-a제곱분의 1이거나 그 반대거나 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t가 5일 때 점피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속도? t 이퀄 4일 때 점피의 속도가 16분의 5, 2분의 1이다. 일단 그거를 찾아야 되겠네. 일단 요거 한번 미분해 두면 속도가 얼마냐면 f'의 t, t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 콜 4를 대입을 하면 f'의 4, 2분의 1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냐면 16분의 15, 2분의 1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제곱한 게 이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민했었거든? 그치? 제곱한 게 이거니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었는데 t 콜 4를 대입하면 16분의 15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쪽을 기각하고 f'에는 이쪽이구나 라고 일단 찾았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t 콜 5일 때 속도를 구하라니까 이제 5만 대입하면 되겠지. 속도식 이거니까 얘랑 같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자, f'의 5, 5분의 2가 될 건데 그 f'의 5가 얼마냐면 하고 여기다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이거지. 25분의 24, 5분의 2다. 대슈.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되게 넘어가기 싫은 문제는 넘어갈게요.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서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된 굉장히 중요한 함수고 논술의 단골 소재이고 그런데 수능에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시간 남으면 제대로 해줄라 했는데 넘어갈게요. 뭐 논술 하거나 그럴 때 하지 뭐. 논술에서는 이 16번 문제가 굉장히 단골 소재로 나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움직인 거리란 말이 나와요. 다를 게 없다고요. 자, x라는 친구가 2의 t 승, 그 다음에 y라는 친구가 f의 t 이렇게 나왔고요. 1,f0로부터 시각 t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병윤아, 1,f0라는 건 t가 얼마일 때야? 헤헤. t가 얼마일 때야? 0일 때. 0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바로 식 세우자. 0부터 t까지. 자, 움직인 거리 할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제곱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의 2t승 더하기 이 친구 미분하고 제곱하면 f't의 제곱 dt. 자, 그게 누구냐면 2의 t승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2의 t승 더하기 t제곱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f'1의 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네. 단순히 미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헷갈리지 마. 여기 있는 t랑 지금 적분에 사용된 이 변수 t는 다른 t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당연히 그 핑크 t로 미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적분 안에 있는 요 t는 k로 바뀌어도 s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그 새끼들이니까 의미가 없는 변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2의 2t 승 더하기 f'의 t의 스퀘어는 오른쪽 미분하면 2의 t승 더하기 2t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양변 제곱은 되겠지 뭐. 2의 2t승 더하기 f't의 제곱은 우변 제곱할게. 2의 2t승 더하기 4t 2의 t승 플러스 4t의 제곱. 옴뇸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1만 대입하면 끝나네요. t에다가 1을 대입합시다. 옴뇸뇸뇸뇸뇸뇸뇸 4 2에 플러스 4네요. (18번) 좀 어려운 문제거든. 좀 이따 도전해보셈. 일단 19번 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마지막에 할게. 그래도 모든 유형을 훑어줘야지.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 곡선의 길이 따위도 똑같아. 그냥 움직인 거리라고. 빨리빨리 하면 돼. 벽이나 식 좀 바로 세워보자.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그렇지.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그냥 곡선의 길이 나 움직인 거리랑 똑같다고요. 뭐의 제곱이 되겠니? 그게 x라서 한번 미분해줘야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6t의 제곱 더하기. t 제곱이죠. 그것이 6t 제곱의 제곱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치환적 분하면 금방 풀릴 거요. 자, 그러면 일단 0부터 루트 3까지 풀어보니까 뭐냐 이거 6t 제곱. 우와, 36의 t제곱 더하기 36의 t 4제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6도 밖으로 빼고 t도 밖으로 빼자 이 말이지. 그럼 1 플러스 t의 제곱만 남겠다 이 말이죠. 재환은 뭘 치환할 거야? 그렇지. 1 플러스 t제곱을 뭐 s로 치환하자. 그럼 적분 범위도 0부터 4까지 금방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 피적분함수 일단 루트 s로 바꾸고 쭈나 몇 t dt가 ds야? 맞아. 2t dt. 2t dt가 dt, 2t dt가 ds야. 그럼 2t dt만 썼으니까 3만 밖으로 빼. 3 ds. 쉽구먼. s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을 뒤집어서 3분의 2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s의 2분의 3승 곱하기 2 맞나 암산으로 확인해 주시고 0부터 4다 이 말이요. 그러면 16이다 이 말이지. 곡선의 길이나 이동 거리나 똑같다고. 양함수로 표현된 시 20번만 보자 이거지. 얼마 안 돼요. 고지가 눈앞이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항상 내가 좀 일찍 끝내서 그랬지. 원래 수업시간 1시 15분까지거든요. 근데 왜 1시 13분만 돼도 다 죽을 것 같이 막 저 새끼 늦게 끝내네 하는 표정을 하는 거지. 얼탱이가 없네. 잘해주면 안 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자, 2의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에 대하여 0부터 ln 2까지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것도 이런 느낌이야. 양함수로 표현된 거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x가 t고요. y는 f의 t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치? y는 fx가 딱 돼 있잖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x 프라임이라고 하는 1, 그 다음에 y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f 프라임 t 가지고 방금까지 했던 이동 거리식을 하면 된다고. 자, 그러니까 바로 인테그럴 하면 되고 0부터 1까지 하면 되고요. 여기만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이제 얘 미분한 다음에 제곱할 거예요. 미분한 것부터 천천히 써볼게. 4분의 한 다음 미분할 거니까 2배의 2의 2x승 마이너스 2배의 2의 마이너스 2x승인데 걔를 제곱한다야. 그거 dx입니다. 자, 당연히 뭐 치환적분 등으로 적분할 수 있는 꼴로 주어질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하자. 일단 2랑 4랑 2로 약분해놓고 그럼 4분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의 2x승을 제곱할 거니까 4x승이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2x승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의 2의 마이너스 4x승이 될 거고요. 자, 원래 여기 마이너스라서 분자에 마이너스 2가 생겨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4분의 1 통분하면서 4분의 4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가 만나서 더하기 2가 돼요. 그치? 완전 제곱 만드는 흔한 방식이죠. 자, 그래서 얘가 또 뭐의 적분이 될 거냐면 2분의 2의 2x승, 이번엔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2의 마이너스 2x승 dx다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럼 또 적분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되네요. 4분의 1 괄호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승 여기다가 0부터 1까지. 그러면 1을 대입하면 4분의 1 괄호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0 대입하면 빵빵. 그럼 답은 이거. 아, 이발. 다행이다. 그래 끝에만 대입하면 되네. 엄청 오랫동안 틀린 건 아니네. ln2 여기다가 ln2 그러면 4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5 답은 8분의 15 없어. 큰일 났다 취소됐나봐. 이거 4 빼기 4분의 1 아닌가? 4분의 15 4분의 1이구나. 16분의 15
하나만 보자. 22번만 보자, 라스트.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놓고요. f가 2 이상이다 줬고, 그 다음에 일단 아마 f의 제곱 마이너스 f 프라임의 제곱 정도로 써둘게. 그게요, 4f 마이너스의 3이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 다음 0부터 1까지 fx의 길이가 10이다. 길이가 10이다를 바로 식으로 세우면 이런 것 같아. 10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루트 양함수 형태니까 바로 1 더하기 f 프라임의 x의 제곱 dx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요. 어떡한담. f 프라임 제곱 더하기 1을 여기서 만들어 보자. f의 제곱 마이너스의 4f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치? 얘가 쫄로 넘어가면서 f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1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될걸? 뭔가 이제 루트를 자꾸 벗기려고 억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든 흔적이죠, 이게. 자, 따라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네. f-2의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fx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f-의 2로 찍기면 되고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dx 부분은 12라고 나오겠지. 왜? 요 2 적분하면 2잖아? 넘어가면 12잖아? 내가 이게 구하는 게 12야.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넓이 했고, 부피 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속도 거리 이렇게까지 해서 미적분 다 마무리했습니다. 12번 수업 동안 양 많았죠? 요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이제부터 수능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미분, 적분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겨울방학 때 잘하고 싶으시면 복습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와서 마무리 연습하면 되겠지. 자, 밥 먹고 옵시다.